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세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미있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6월 3일 우리 뉴스토마토가 준비한 내란 끝장쇼 아직까지 신청을 안 하셨다면 지금 서둘러 주십시오. 클래식부터 대중가요까지 다양한 공연 준비했습니다. 저 또한 무대에서 여러분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꼭 빨리 신청 부탁드리고요.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될 뉴스들 엄선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것 속. 자, 오늘은 월요일 박주영 정치부 기자와 함께 대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대선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 투표율 역대 2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호남 지역은 50%가 넘고 대구 경북 투표율은 조금 저조한 그런 편인데요. 지역별 격차가 좀 큽니다. 자세한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5월 29일에서 30일 이틀간 사전 투표가 진행됐는데요. 이 최종 사전 투표율은 34.74%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결과 이 사전 투표엔 전체 유권자 4,439만여 명 가운데 1,542만 명이 참여했는데요. 네. 이번 사전 투표율은 36.9%를 기록했던 지난 대선보다 2.19%포인트 낮지만 이 31.3% 기록했던 지난 총선보다는 높았습니다. 네. 사전 투표가 전국 단위 선거에 처음 적용된 2014년 지방선거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사전 투표율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호남 지역 투표율이 50%에 그렇죠. 이 대구 지역 투표율은 호남 지역 투표율의 절반에 그치면서 이 지역별 격차가 크게 나타났는데요.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56.50% 그리고 전북 53.01%, 광주 52.12%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가장 낮은 곳은 25.63%를 기록한 대구였습니다. 이어 부산 30.37%, 경북 31.52%, 경남 31.71% 등 순이었습니다. 수도권의 투표율은 서울 34.28%, 경기 32.88%, 인천 32.79%를 기록했습니다. 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사전투표 첫날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네. 이 기표 전 투표용지가 투표소 밖으로 반출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아무래도 대기줄이 길어지다 보니 공간이 부족해서 밖에서 기다리면서 사전투표지가 밖으로 반출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선거 사무원의 남편이 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하려다 적발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 사람들이 투표용지를 때로 들고 나가 식사 뒤 돌아와도 제지하거나 추가 신원 조회를 하지 않는 일도 드러났습니다. 또 김포와 부천에서는 지난 총선 투표용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관리 불신 논란이 일자 선관위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는데요. 선관위는 기표 대기줄이 길어진 상황에서 투표용지 발급 속도를 조절하지 못했다.
소수 선거인이 대기줄에서 이탈하는 등 통제도 완벽하지 못했다고 관리 부실을 인정했습니다. 네. 다만 해당 투표소에서 관외 사전 투표자 투표용지 발급 매수와 이 투표원 회송용 봉투가 정확히 일치했다며 투표지 반출은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자, 대선 앞둔 마지막 주말이었죠. 후보들 막판 총력전에 나섰는데요. 각 후보 어디를 찾았는지 주요 발언 또 같이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이재명 후보는 대선 전 마지막 휴일에 네. 유세 일정을 경북 안동을 시작으로 대구와 울산, 부산을 찾는 영남행으로 정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뒤 첫 일정도 영남 순회로 시작한 바 있는데요. 이 막바지 총력 유세선의 장송도 영남으로 정한 겁니다. 네. 상대적으로 민주당 열세 지역인 영남에서 지난 대선보다 높은 지지율을 확보해 승리를 굳히고 국민 통합 행보에 힘쓰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데요. 특히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고향인 안동에서 반쪽의 의지에서 나머지 반쪽을 탄압하고 편가르는 반통령이 아니라 이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모두의 대통령이 반드시 되겠다며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네. 또 부산에서 동남투자은행을 설립을 약속하기도 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수원 광교 신도시를 시작으로 성남 구리, 남양주 의정부 등 경기 지역을 차례로 돌며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강남구 코엑스와 은평구 연신내역, 그리고 서대문구 신촌역 등 서울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찾았는데요. 유권자 절반이 모이는 속구에서 막판 뒤집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네. 또 김문수 후보는 이인재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함께 동행하며 이 경기지사에서 추진했던 광교 판덕 고덕 신도시 개발, GTX 등 굵직한 성과를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황교안 무소속 후보는 어제 후보직을 사퇴하고 김문수 아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시 동탄을 방문했는데 이 지난 총선 동탄의 기적처럼 대역전성을 쓸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어 저녁엔 서울역 광장에서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준석 후보 최근 김문수 후보에게 계속해서 단일화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도 모 방송사에서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가 긴급 기자회견들을 한다고 해서 일부 소동이 벌어지기도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어제 다시 한번 끝까지 완주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제 본투표를 통해 이 선거를 완성하겠다며 대한민국의 희망을 지키는 의미 있는 고지를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나저나 김문수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딸 부부 이야기를 하다가 말 실수를 좀 했는데요. 이건 영상을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 딸 중매가 들어왔는데 판사하는 사람, 또 변호사입니다. 어디 뭐 교수입니다. 누구입니다. 이런 사람이 중매가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딸이 다 싫대요. 자기는 그냥 지금 우리 사이가 좋대요. 그럼 나는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결혼이지. 뭐 자리 보고 결혼하는 거, 또 뭐 돈 보고 결혼하는 거 다 소용없어. 그러면 이건희 회장 딸도 결혼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 반대하니까 그만 중간에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버리잖아요.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이 김문수 후보 말 실수가 참 많네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가 이 광원 합동 유세 현장에서 네.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회장 막내딸의 사망 사건을 언급해 도마에 올랐는데요. 이 김문수 후보의 이 발언으로 인해 공개적인 유세 현장에서 타인의 가정사를 소재거리를 삼는 것이 옳으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 이번에 김문수 후보의 말실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김문수 후보는 앞서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죠. 5월 12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했을 때 네.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을 향해 미스 가락시장이라고 말해 성차별적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 후보는 해당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제 발언이 잘못됐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자, 윤석열이 김문수 후보의 힘을 좀 몰아달라고 메시지를 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서문시장을 찾았고요. 자, 이렇게 김문수 후보 지지하는 게 도움이 됩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단은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보태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분명하게 보입니다. 네. 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이것은 아직 좀 가늠하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플러스가 되는 것은 이번에 대구 경북 지역의 사전 투표율이 워낙 낮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유세를 돌고
김문수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며 안 그래도 낮은 사전투표율의 대구 지역의 사전투표율을 좀 더 높이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다만 정치에는 이 장기용과 반작용이 있듯이 부정적 효과도 있습니다. 네. 이 탄핵당한 대통령이 특정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자칫 이 중도층에서 볼 땐 해당 후보를 지지하는 데 꺼려지게 만드는 효과도 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번에 윤석열 씨 모두 탄핵당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탄핵된 대통령이 지금 어떤 정치 행보에 나서고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이 과연 중도층 표심의 플러스가 될 것인지 이 부분들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반대로 민주당 지지층, 진보층에게는 반드시 투표에서 심판해야 한다는 그러니까요. 의지를 강하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보면 그렇게 큰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자, 오늘 선거운동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새 후보 어디에서 또 어떤 메시지를 낼까요? 네,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 유세 장소로 정한 곳은 서울 여의도 공원입니다. 네. 여의도는 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를 의결한 국회의사당이 있는 곳이고 시민들이 계엄 해제와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한겨울을 보낸 곳인데요. 이재명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돼야 마찬가지로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일어내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의미를 네.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마지막 유세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펼치기로 했습니다. 이 마지막 날 유세를 제주에서 시작해 전국을 종단한 뒤에 서울에서 마칠 예정인데 서울시청 앞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씨가 마지막 유세를 한 곳이기도 합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의 중심 시청 앞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사람은 자신이라는 점을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서울이 아닌 대구를 피날레 유세 현장으로 정했는데요. 되고요. 예, 보수의 심장이라는 상징성에서 드러났듯이 이준석 후보는 자신이 진정한 보수의 적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표를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이슈 짚어봐야 되겠죠. 뉴스타파가 보도한 리박스쿨 보도 후폭풍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일이다 선을 그었는데요. 일단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주말 동안 이 이슈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요. 그렇죠. 정치권에서 이른바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 의혹이 대선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앞서 탐사 전문 매체 뉴스타파는 이승만, 박정희 지지 역사 교육을 하는 리박스쿨이라는 단체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이준석 후보 등을 공격하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 공작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이 단체와 연관돼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 네. 하지만 어제 국민의힘 기금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공작이라며 이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장동혁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민주당이 객관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힘과 선거 컴패에서 댓글 조작을 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또 이 같은 의혹 제기가 최근 불거진 이재명 후보 아들 논란이나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덮기 위한 네거티브 공세라며 이 지난 대선과 비슷한 민주당의 공작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요? 예, 김문수 후보도 한 발언을 했는데요. 김문수 후보는 경기 의정부에서 유세 현장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리박스쿨 의혹에 대해 전혀 모른다. 그런 일은 근거 없이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에 민주당도 리박스쿨 의혹에 대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헌 문란 댓글 내란 사건이라며 고강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 오전에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직접 기자회견 최고위원 선대위 회의에서 네. 국민의힘은 부인하고 있지만 댓글 조작 의혹 단체와의 연관성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요. 특히 오후엔 선대위 신속대응단에서 해당 유튜브 채널 영상에 나온 김문수 후보의 모습을 공개하면서 아하. 어떤 관계인지 직접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얼굴도요? 경찰은 해당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 얼굴이 나왔다는데요. 자, 리박스쿨이 서울 학교 10곳에 늘봄 학교 프로그램 공급했다. 이런 사실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네, 리박스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승만, 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보수 성향 역사 교육 단체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특정 대선 후보 비방 댓글 공작 참여자로 민간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또 윤석열 정부의 중점 교육 사업이었죠. 늘봄 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교육부는 이 단체 대표가 한국 늘봄교육연합회 이름으로 서울교대와 협약을 맺고 서울 지역 10개 학교에 프로그램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야. 이 서울교대 측이 프로그램 운영 중지 업무 협약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네. 이 논란이 확산하자 교사단체들은 이 교육 현장이 정치 선전 도구로 전락했다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 왜곡된 정치식을 가진 단체가 쉽게 학생들에게 접근할 통로가 열렸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요. 극우 단체가 늘봄 학교 강사 양성을
강조한 교육부를 강력히 구탄한다면서 늘봄 학교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이번 선거가 어떻게 끝나든 간에 이거는 자세하게 또 정확하게 조사가 좀 진행돼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박주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먼데이 영식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파.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자, 세 분 만나기 전에 잠시 광고 시간 좀 갖겠습니다. 6월 3일 뉴스토마토가 준비한 내랑 끝장쇼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클래식부터 대중가요까지 다양한 공연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내랑 끝장을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무대에서 여러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 정치 이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먼데이 영식당 세 분 함께 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이상윤 PD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공식 질문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지난주 인상 깊으셨던 이슈, 또 이번 주 기대된 이슈 각각 어떤 게 있을까요? 김민하 평론가님. 지난주는 네. 사실 이제 대선 3차 토론의 여파, 네, 3차 토론 젓가락. 그 입에 담기도 싫은 네. 이준석이라는 후보의 그러한 이제 망언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꼬리를 물고 여러 가지 이제 공방, 장군 멍군식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공방들이 맞아요. 이제 이어졌는데 맞아요. 예. 역대 최악의 토론이었고 음. 그 토론 이후에 이어진 공방들도 역대 최악의 어쨌든 입씨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선과 관련된 논의들이 무슨 대선 후보의 어떤 뭐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어갈 것이냐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로 대선의 막바지가 완전히 얼룩져 버렸고 네. 대선의 마지막에 가니까는 이제는 뭐 내용이 뭐 이게 사실인지 뭐 주장과 해명 그다음에 무슨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니면 어디까지가 검증 대상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뭐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아무 기준도 없이 그냥 네. 모든 거를 뭐 가지고 싸우는 그런 국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대선 또 치러야 되냐? 이런 대선을 또 치러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아주 실망스러운 과정이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다는 점에서 그런 거 공감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촉발시킨 그러한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이제 했던 그러한 과정이 지난 주에는 아주 인상 깊었던 그런 장면이었고 네. 이번 주에 기대되는 뉴스 내일 뭐 합니까? 뭐 선거죠, 네, 이제. 네, 선거를 하고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새롭게 출범하는 네. 새로운 정부가 이제 새로운 역할과 새로운 어떤 뭐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기대해 볼 만한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기대되는 뉴스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네, 예. 그거 말할 필요가 없겠죠. 자, 지난주에 공방이 있었다면 이번 주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박영식 에디터.
네. 저는 앞서서 우리 김민하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목은 뭐 이미 다 네. 정리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저는 이 앞에 뉴스브리핑 코너에서 말씀 주셨던 리박스쿨 리박스쿨. 이 와, 이거 주제는 제 생각에는 아마 역사적으로도 꽤 큰 특종 보도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요.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논란과 특히 이제 수사 영역으로 들어갈 대목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네. 이게 어떤 결과를 갖고 올 것이고 정치권에 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게다가 또 이 보도가 주말 사이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6월 3일 본투표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줄지 그것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리박스쿨에서 리박스쿨로 언제 또 끝이 날지 이 이슈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주도 리박스쿨 얘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대사와 다르게. 네. 자, 우리 이상현 PD 정치권 인사 중에 누구 목소리를 오늘 영식당 열어줍니까? 네, 저는 뭐- 호소문을 통해서 입장을 네. 밝힌 분이죠. 소문? 야, 국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몰아 주십시오.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은 너무 많은 시간과 희생이 치러집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킵시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얼굴 좀 바뀌었어요. 많이 늙었습니다. 뭐 늙어요? 그럼 잘 돌아다니시더만. 그건 좀 상대적으로 그 다른 얼굴보다 굉장히 이 얼굴 좋아 보여요. 판넬이 너무 좋아 보인 보여요. 걸로 고르신 거 아닌가? 착십니다. 네, 착십니까? 네네네. 이런 호소문이 나오자마자 이분이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누구죠? 선거를 며칠 앞두고 이렇게 있잖아요. 정말 이재명 당선을 위해서 정말 뭘 해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보수 사람 모습이다. 그래서 하고 다시는 보수 정치에 싱글이지 말아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태 의원님께서 그렇게 예. 다시는 싱글이지 마세요. 제가 왜요? 그냥 그분께 한번. 예. 잘하셨어요. 예. 네, 김성태 의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바른 말씀을 또 하셨네요. 네. 자, 말씀대로 지난주 목금 사전투표 기간인데 기간은 지났고요. 어떻게 사전투표 다 하셨던 건가요? 본투표 하십니까? 저는 사전 투표를 첫날에 했습니다. 첫날 하셨고. 첫날 오후에 했는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 네. 예,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왠지 김야 평론가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전 둘째 날 했습니다. 했군요. 죄송해요. 근데 왠지 본투표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니 약간 좀 죄송해요. 고민을 했는데 네. 본투표 날 좀 분위기를 좀 살피러 갈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좀 사전 투표의 열기를 한번 뭐 이 체감을 할 것이냐 좀 둘째 날까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그냥 사전 투표를 빨리 하고 그러고 이제 있는 것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상민 PD도 저도 사전투표 다 첫날에 하셨군요. 했습니다. 예. 저도 뭐 마찬가지로 첫날에 했는데 네. 이렇게 우리는 100%입니다. 이렇게 열기가 뜨거운 것 같은데 결론은 22대보다는 약간 낮았어요. 최고치를 갈아치우지는 못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인실 글쎄 에디터? 뭐 요일이 어쨌든 평일이었잖아요. 토요일이 없었어요, 예, 뭐 이번에는. 언론 보도를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 지난 대선 때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이 사전 투표를 했었고 토요일이 또 이제 주말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투표장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어졌기 때문에 저도 오며 가며 뭐 택시를 타거나 네. 혹은 이제 다른 9to6로 이제 일을 하시는 직장인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뭐 점심시간에 투표할 수 있다 없다 뭐 이렇게들 방송에서는 뭐 니들이 편하게 얘기하지만 우리 진짜 그 시간에 투표하러 못 간다 바빠서 그렇죠. 그런 직장인들은. 분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투표를 하지 못한 분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짬을 내서라도 뭐 심지어 뭐 반차까지 내서라도 투표를 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직장 때문에 못 하신 분들이 많았다라는 점이 일단 꼽고 싶고요. 그리고 이 본투표주의자들이 분명히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수든 진보든 간에 그렇죠. 어떤 유권자들인지 간에 나는 사전 투표는 스킵하고 무조건 본투표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 본투표를 하겠다라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의미로는 이 사전 투표는 부정선거가 의심된다. 그러니까요. 내지는 부실선거가 의심된다라고 해서 본투표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이른바 보수 유권자들이 꽤 있었던 걸로 보여요. 이제 그런 뭐 영향들이 실제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에 네. 더해서 이 말씀하신 거에 상당 부분의 이제 이유가 상당 부분의 이유를 설명해 주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일부 보수 유권자층 중에 보수 유권자들도 사전 투표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보수 유권자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사전 투표율이 원래도 낮은데 대구 경북 지역이죠. 원래 낮은데 다른 예년에 비해서도 낮았거든요. 또 그렇다는 걸 보면은 보수 유권자층이 이번에 투표 유인 자체가 네. 좀 또 적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윤석열의 이 불법적인 계엄 선포, 그러니까 내란 때문에 이거 벌어지는 조기 대선인데 그걸 생각하면은 어쨌든 국민의힘 못 찍겠고 사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을 못 찍겠다고 하면 그래도 보수 후보인 이준석 후보 한번 찍어볼까라고 생각도 해봤는데 이번에 이 망언을 하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상황에서 그냥 투표를 이거 할 수 있겠냐 이런 마음인 분들이 좀 있겠죠. 있을 예. 것이다.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거 이대로 만약에 이런 분위기가 내일까지 이어지면 보수 정치의 입장에서는 이건 별로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네. 분위기 계속 끌고 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투표를 반드시 내일 시켜야만 한다. 그렇죠. 이런 상당히 지금 비상 걸린 듯한 그런 모양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 나오는 건가요? 전직 대통령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좀 제가 볼 때는 쉬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은 네. 박근혜 씨라든가 네. 이런 분들이 다 지금 끌려 나와가지고 네. 시장 돌아야 되고 네. 오늘은 이제 뭐 부산 울산 조계 간다고 사전 하는데 투표율이 적은 거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 이 말씀이네요. 네,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선거의 여왕이다 이렇게도 이제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지금 뭐 선거의 여왕이겠습니까? 그렇지 아니죠, 않을 텐데 아니죠. 예. 하지만 대구 경북에서는 뭔가 향수 짠한 마음 뭐 박정희 시절에 대한 어떤 뭐 그러한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마음 이런 것들에 아직도 기대고 싶은 어떤 그 보수 정치의 어떤 마음 그런 것들을 자극해 보려고 하는 건데 네. 저는 이게 효과가 아주 100%까지는 아니라고 보지만 일부 영향을 미치겠죠. 일본에 이게. 있다. 투표하러 갈 것이다. 그렇죠. 본투표하러. 그런 것들을 노리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다는 걸 봐서도 이번에 이 투표율에 의한 불안감 이거는 지금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자, 뭐 오늘 또 누가 좀 나와주셔. 부정 그만뒀죠? 안녕하십니까? 부정. 부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이라고 했습니다. 예. 기호 7번이었던 황교안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사퇴했습니다. 왜 웃습니까? 김문수 후보를 밀어주십시오. 다행스럽게도 김문수 후보는 부정선거를 막겠다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그리고 빳빳한 투표지 이거 모두 색출해야 됩니다. 지금도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이 증거를 막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부정선거를 막는 것이 그리고 선관위를 해체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돈 아까워서 어떡합니까? 돈 이렇게 큰돈 나와가지고 바로 쓰셨는데 들어가실 거면 기타금하고 팩트만 얘기를 하세요. 지금 부정선거를 막는 것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영식은 사퇴하십시오. 돈은 누가 갚아줍니까 혹시 그거?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부정. 미국에서도 선거 감시단이 와서 부정선거를 왜 부정합니까? 아니 선거만 감시하면 되지 왜 선관위를 막 쳐들어가고 그렇게 부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선관위가 문제라는 것을 자유통일을 부정합니까? 저 얘기는 김이나도 사퇴하십시오. 이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선관위 그 얘기도 사퇴하십시오. 아이고야 좀 알겠습니다. 관리 부실 논란이 계속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잖아요. 지금 부정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관리가 잘못된 건 맞다. 그리고 선관위 예. 사과도 했고요. 예, 근데 이거 사실 일일이 사례를 저희가 언급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거는 부실 행정이 맞죠. 예, 그리고 선관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인데 이게 뭐 완벽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부정하다고 보긴 좀 어렵고 네. 부실 선거의 한 사례로 봐야 될 텐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신촌에서 있었던 일은 뭐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든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보고 아까 이제 황교안 후보의 지지자로 뭐 추정되는 혹은 부정선 전 후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정정해 주십시오. 예, 황교안 전 할렐루야. 아멘. 색소폰 가져오세요. 그래서 어쨌든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이런 유권자의 경우가 뭐 실제 투표소를 엿보러 배수관을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다가 실제 체포되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 왔고 그러니까요. 또 실제 선거운동원의 경우에는 남편 대신에 투표해가지고 구속 심사를 받기도 하고 구속됐습니다. 별의 별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가 부실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오만한 짓을 벌인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건 좀 별개로 그러니까요. 분리해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헌법기관이고 국가기관인 선관위가 이런 식으로밖에 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 노태학 위원장이 뭐 입장문도 발표하고 사과를 했다라고 하니까요. 본투표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부정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확증 편향을 갖고 계속 그걸 보다 보니까 오히려 좀 그걸 유도하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뭐 관리를 잘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모습이었다고 좀 이렇게 얘기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2개 사례.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제 신촌에서 투표용지 나눠준 다음에 밥 먹으러 간 그거는 사례. 그 실수도 많았는 것 요거는 같고. 이제 네. 제가 볼 때는 그 공무원의 네.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구속된 사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편 대리 투표해가지고 대치동인가요? 강남인가요? 그거는 강남 예, 대치동에서 예. 그 2개 사례는 이게 잘 보면은 제가 이제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특히 강남 대치동은 이게 확인된 거고 이게 애초에 선관위 직원이 아니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탁 그러니까는 그렇죠. 위촉된 사람들. 그렇죠. 원래는 이제 일반 행정이나 이쪽에 다른 직렬에 있는 분들이 이 자기가 이제 근무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선관위 업무를 위촉을 받아가지고 이제 투표 관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인 거고 그 신촌의 경우에는 제가 그런 건지는 확실하게 지금 뭐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그랬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선관위가 확실하게 교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뭘 해도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더 관리를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맞아요. 사실 저 지금 대치동 사례의 경우에는 저렇게 하려는 저 상식이지 않습니까? 저거는 뭐 부정하고 관계 없는 내용이죠. 작정하고 지금 2개만 말씀하시는 팩트를 얘기하셔야 돼요. 네. 전북 부안군 행안면 인구수가 2,033명입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자 수가 2,284명으로 야. 100%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것도 증거의 하나다. 그게 예를 들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우스개와 진실 네.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네. 한 첫째, 가지만 얘기하세요. 우스개. 네. 우스개. 북한의 경우에 이제 투표율이 100% 이상 나오는 선거구가 있었는데 가끔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북한이 옛날에 우스개입니다. 농담, 북한 농담. 옆 지역 옆 선거구에서 네. 너무 존경을 해서 이제 넘어와가지고 투표했다. 이렇게 이제 농담하는 이런 경우들이 식의 있었고. 부정 개그도 사퇴하십시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진실은 뭐냐? 네. 관외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외 투표를 하니까 이제 이럴 수 있는 건데 이제 부정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제 저렇게 얘기를 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그 진실을 알고 나면 그거 뭐 별거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과장된 사례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2개 사례는 선관위의 문제가 확실히 있는 거고. 근데 나머지 사례 항상 선거 때가 되면은 선거 사건 사고 뉴스들이 쭉 나오거든요. 네. 주로 지금까지는 선거 사건 사고 뉴스들이 주로 이 선거 투표하러 갖고 행패 부린 뉴스들이 거의 다였습니다. 지금 이전 선거대 같은 경우에는 뭐 투표 용지를 줬는데 내가 잘못 찍었으니까 바꿔달라고 주장하다가 뭐 선관위 직원 깨물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폭행을 한다든지 예. 술을 먹고 행패를 부렸다든지. 근데 이번 선거의 경우에는 주로 이 부정선거를 감시하러 왔거나 사소한 걸 가지고 이게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상하다, 이게 잘못 붙어 있다, 이게 그다음에 사전에 선관위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누워 있다가 적발된다든지 감시하러 왔다가 내가 뭐 이게 뭐 어떻게 됐다고 한다든지 잠입을 했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지금 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관위의 관리 부실이나 이런 걸로 지금 오인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이 부정 감시하러 황교안 전 후보가 꾸린 조직에 소속돼 있는 다 그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더 이런 문제다. 것들은 확실하게 구분해갖고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네, 저기 박영씨 에디터. 왜 투표 참관인들 있잖아요. 근데 참관인들이 정당이나 후보자 쪽에서 추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추천해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뭐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만 막 발을 정자로 사람 몇 명 왔는지 새알이고 막 그랬다는 있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는 제가 거기 현장에 있는 다른 참관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발을 정자로 안 하고 딸깍딸깍 이렇게 숫자 세는 걸로 옆에 세고 있대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주말 사이에 궁금해진 게 황교안 후보자가 사퇴를 했잖아요. 네. 그럼 그 참관인들은 이제 더 이상 그 투표소에 본투표장에는 안 나오는 건지. 일단 김문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한테 써라고 준다고 했는데 네. 뭐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참관인들이요? 예, 예. 뭐 부패 방지 무슨 뭐 그분들 한다고 하는데 줄여서 부방대라는데 부방대라는 부정선거 방지 무슨 부정선거의 부패 방지가 아니고 그래서 뭐 아니, 근데 그건 그거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거를 그것도 이제 재미있는 것이
그 뭐 발을 정자를 쓰고 뭐 이걸 누르고 해도 휴먼 에러가 없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휴먼 에러가 있을 텐데 네. 근데 만약에 휴먼 에러가 있어서 숫자가 안 맞는다고 쳐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생각할 때 진실한 기준은 어느 쪽입니까? 자신들이 휴먼 에러가 있을지도 모르는 발음 정자가 진실한 기준입니까? 아니면은 선관위의 집계 여러 차례 확인을 거치는 선관위의 집계 그리고 실물도 다 선관위가 갖고 있잖아요. 네. 표가 몇 개인지 이런 거는 그 선관위의 집계가 진실이겠습니까? 자기들이 발음 정자 쓴 게 진실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기들의 발음 정자가 진실이거든요. 네. 무조건 자기들이 맞고 선관위 틀린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난리가 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뭐 선거 부실 관리 논란이 있긴 있지만 각 후보들은 지금 주말간도 유세를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부터 얘기 좀 해보면 마지막 주말에 자신의 고향인 안동하고 대구, 울산, 또 부산, 영남을 갔는데 실제로 보니까 선거운동 기간 동안 아주 영남 방문이 잦았습니다. 네, 네. 그 저기 최근의 여론조사를 제외하고 사실은 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초반 때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안동뿐만 아니라 뭐 TK, PK 다 포함해서 영남 지역의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30%를 넘어가거나 뭐 어떤 조사로는 40%까지 육박한 그런 여론조사도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선만큼은 이재명 후보의 그 고향이 포함되어 있는 경북과 더불어서 이제 영남 지역을 총합해서 이제 PK까지 이번에는 한번 기적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영남 지역으로 했다면 이제 이 공식 선거운동 말미에도 한번 영남 지역을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반영됐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영남 지역 민심을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된 것 같아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후보의 또 고향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어제 페이스북에 글 남기신 거 보니까 좌파 우파 말고 제맹이가 좌파 우파 말고 실력파 실용파로 인정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또 지역 통합이나 동서 화합에 대한 또 그런 메시지와 더불어서 자신의 어떤 실용주의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 영남 민심에게 일을 잘할 수 있으니까 나를 한번 믿어달라, 한번 사람도 한번 바꿔 써보고 해달라. 언제까지 일부 이제 보수 인사들만 보수 유권자들이 이 지역 민심을 통해서 선출할 것이냐. 나를 좌파 우파로 보지 말고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실용적으로 봐달라. 예, 그런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보이고요. 뭐 지금 이제 동진 정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정치인이라도 어떤 정당이더라도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지역민들의 마음을 또 설득하기 위해서 행보를 하는 것이 또 이른바 노무현 정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정말 진정한 의미의 다른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진정한 의미의 노무현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후보 목소리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 예, 저는 행정을 할 때도 보기 좋아요. 국민의 끼어들지 마세요. 예의가 없어, 예의가. 예의가 너무 없는 것 같아. 최욱이나 안 그랬는데. 자, 우리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얘기합니다. 이순신 장군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도 작전을 짤 때 이 동네 원로 어부 얘기 들으면서 경청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야구 좋아하시죠? 예, 좋아합니다. 송진우 선수한테 유니폼을 받았어요. 네, 제가 21번을 끼들지 마시고 21번을 받았는데 제가 이거를 그 수행팀에서 벗으라 그랬는데 제가 벗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거 21대 대통령들하고 이거 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가 던지는 퍼포먼스도 있는데 예, 반드시 제가 이겨서 통합의 대통령. 그리고 안동에서 그 초대 국무령이 바로 안동 출신입니다. 임시정부. 예. 그 역사가 있듯이 안동 대통령 한번 만들어주는 건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지금 이재명 후보 21번이 그 송진우 선수 영구 결변입니다. 이글스에. 그래서 그거를 받는 장면 연출이 됐는데 요거 말고 정치 보복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란 수사는 정치 보복 아니다. 요 메시지는 지금 시기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도 공략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네. 거의 이제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영남권 많이 이제 방문했고 이런 유세 동선을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는 거의 이제 그 확장적인 어떤 동선이거든요. 네. 그런 반면 김문수 후보는 수성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는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지지층 원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이런 동선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동선이 이렇다라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금 선거 전략의 방점은 계속해서 원래 지지층이 아닌 어떤 지지층을
포섭하고 확장하고 뻗어나가는 전략이에요. 그러면 이 전략에서 가장 앞세워야 될 메시지는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네.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었던 어떤 그러한 이제 사람들 또는 세력에 대해서 포용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될 필요성이 하나가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때 가장 그 반대쪽을 지지하는 어떤 지지층이 두려워할 만한 어떤 그런 이슈가 아 이게 보수가 절멸한다, 정치 보복을 당한다. 그래서 완전히 뿌리째 뽑힌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상황에서 워낙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 보복은 안 한다. 이렇게 일단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얘기에 너무 또 이렇게 힘을 실으면은 분명히 새로운 정부가 이제 좀 이렇게 들어서면은 항상 나오는 얘기가 네. 아 이제 권력 잡았으니까 이제 확실하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단죄하는 게 아니라 봐주고 가는 거 아니냐. 아하.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얘기가. 그렇죠. 그런 우려를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확실한 어떤 안심을 또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지워야 되는 것도 확실히 져야 되는 내란 거예요. 수사는 하는데 보복은 하지 않겠다. 그렇죠. 확실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확실히 지우는 것이고 네. 정치 보복이라고 할 만한 어떤 거기까지는 뻗어나가지 않겠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은 어디까지가 내란 수사고 어디까지가 정치 보복입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할 말이 있죠 이재명 후보가. 그게 뭐냐? 그건 윤석열이 과거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기준을 다 제시해 줬다 이렇게 답을 했죠. 과거 윤석열이라는 분이 과거 대선 기간에 자기가 대선 치를 때 다 네.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 깡패지 그 검사니까부터 과거에 얘기했던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 보복이라는 거는 몇 년에 걸쳐서 한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기준 없이 계속 탈탈 털고 이게 안 되면 저거를 갖고 와서 털고 저게 안 되면 또 이걸 다시 갖고 와서 털고 이렇게 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는 하지 않고 내란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 요 기준을 가지고 가겠다. 그렇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히틀러에 아니 누가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까? 히틀러 얘기하시는데 히틀러도 자기 죄를 방어하려고 방탄하지 않았습니다. 아, 근데 이 얼굴이 굉장히 젊어요. 일본 지금 보장 많이 했어요. 뽀샵. 일본을 지금 대물방탄 총통 독재로 가는 건 사실 아닙니까? 30대예요 거의. 대통령까지 그러면 그 문수희 한번 불러주십시오. 대통령까지 이 사람이 해가지고 입법, 행정, 사법을 전부 다 하게 되면 김정은 독재, 시진핑 독재, 히틀러 독재가 되는 거다. 그래서 괴물 총통 독재가 되는 건데 이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총통은 접니다. 자, 이 김민아 총통. 이름이 누구요? 김민아요. 아, 김민아. 예. 관정생명이 총통이요? 총통이요. 네, 총통. 제가 총통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제 아내에 갖다 얘기하는데 사람의 지혜는 학벌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 네. 자랑하십시오. 그 티셔츠도 입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판매용은 아닙니다. 예. 이 김문수 후보 발언 살 사람은 관등성명 돼봐요. 네. 예. 발언 없어요. 이 발언이나 이 전략 같은 게 뭐 안에 그 설란영 여사 발언까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저는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른바 독재자들의 네. 비유를 하는 것이 맞는가?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대다수의 국민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이 대선이 왜 치러지는지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독재 그런 발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독재인지 모르나요? 그러니까 이번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이유는 윤석열 때문인 것이고 윤석열이 헌법을 파괴하고 독재를 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대선이 치러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발언이 나온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저기 아내를 운운하면서 아내가 자랑스럽다고 얘기하는 거, 뭐 물론 이제 선거 전략이고 선거 운동의 일환이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저도 존중은 하고 싶은데 죄송한 건 이제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쪽에서 설란영 여사에 대한 어떤 뭐 차별 언어 이런 것들을 쓴 건 아니잖아요. 뭐 저는 이게 이제 유시민 작가 사례를 자꾸 끌고 와가지고 선거 운동으로 써먹는데 네. 저는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뭐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이제 누구인가? 이분은 정계를 은퇴하신 분이고, 그러니까요. 이분은 자연인이고, 이분은 관찰자이고, 이분은 유명인입니다. 유명인이 유튜브에 나가서 뭐 설란영 여사와 관련된 발언을 하신 거잖아요. 저도 그 맥락을 다 따져봤는데 사실은 뭐 표현의 일부분이나 오해가 될 만한 부분들을 수정을 한다고 한다면 뭐랄까 이렇게까지 언론의 유시민이라는 이름이 뒤덮이면서 한 정당이
마치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 이야기한 것처럼 확대 해석할 수가 있겠는가? 저는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봐요. 언론도 오바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도 오바를 하고 있고 네. 정당 전체가 다 오바를 떨고 있다. 그래서 유시민에게 이 발언 자유를 허함과 동시에 다만 그 발언의 맥락이나 비판을 할 수 있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대목은 뭐 전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까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으로 써먹는다는 건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아하 예. 안녕하십니까. 안철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은 이제 명이 다 했다. 이 대한민국 정말 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이재명을 찍어 주셔야 됩니다. 김문수죠. 김문수. 죄송합니다. 김문수를 찍어 주십시오. 아유. 이재명은 아무리 봐도 아닙니다. 좀 신기한 게 저 한 명이 아니에요. 지금 안철수, 한기호, 저기 손학규 세 분이 자꾸 이재명 찍어달라고 말 실수를 자꾸 하는데 이게 이런 경우가 좀 드물지 않습니까? 뭐 일부러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안 붙나 봐요. 잘 안 붙나 봐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이게 안 붙나 봐요. 입에 잘 안 붙고 안 붙고 그러한 상황에서 예. 계속 이제 이재명만은 막읍시다 이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재명 네. 막자고. 그러니까 이재명의 선거가 되는 거예요, 자꾸. 네, 이재명만 하다가 보니까 김문수는 잘 생각이 안 나고 또 예. 별로 말하고 싶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요. 참. 막자는 것도 이재명, 지지하자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것도 이재명 이렇게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원툴 선거를 하다가 네. 이제 그러한 이제 발언에 참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전략이 여러모로 이제 뭐 이 좀 여러모로 없다 보니까 네. 아까 이제 이 본인의 이제 배우자 김문수 후보 배우자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 건데. 설날의 여사. 예. 그럼 아까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발언이죠. 그거는 당연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고 그건 뭐 비판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그래서 뭐 누가 됐든 간에 비판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비판을 뭐 하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이거는 그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이슈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유시민 이슈인 거거든요. 네, 맞아요. 김문수 이슈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이슈를 김문수 후보는 계속 김문수 이슈로 만들고 싶어요 지금. 그래서 계속 내가 아내를 그럼 버려야 됩니까?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뭐 우리 설란영 씨는 그러면 뭐 우리 뭐 저 영부인이 되면 안 됩니까?를 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다지 유권자들 관심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지 관심 예, 없고 예. 왜 유시민 이사장은 그런 말을 했대? 그냥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근데 뭐 사과도 했다고 뭐 그런 거야? 근데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유시민 이슈로서 그냥 소화가 되고 있는 거고 저거를 왜 저렇게 자기 이슈로 만들고 싶어 하느냐? 피해자가 되고 싶은 거죠. 아, 피해자. 내가 피해자이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이준석 이슈로 이준석 후보는 자기가 또 피해자를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네. 내가 린치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다. 그러고 있지만은 사실 이준석 후보가 그 이재명 후보의 뭐 가족 이슈를 꺼내준 바람에 그거는 김문수 후보 측이 손 안 대고 코를 풀고 있는 국면이에요. 네. 그 이슈가 어쨌든 꺼내져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꺼낸 사람은 이준석 후보는 막 자기가 이제 비판을 받고 있고, 근데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꺼낸 거니까 나는 책임이 없고 지금 나는 책임은 없는데 그 좋은 이슈는 자기한테 좋은 이슈는 이미 나왔고, 네.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그 와중에 가족 얘기해서 가족 얘기로 나는 또 피해를 입었어라고 하는 거를 지금 막 어떻게 보면은 난 이만큼 상처를 입었어 이러고 다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별로 유권자들은 거기 그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 없을 것이다라고 약간 얘기합니다. 피해자해서 막판에 동정표를 좀 받아보려는 두 전략들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저희가 네.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유시민 작가가 성역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비판할 수 있는 대목이 있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시민 한 개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과 공인과 정치인과 대선 후보를 비판하는 건 구분돼야 되는 영역인데 이거를 이제 선거 전략으로 갖고 와서 떠들어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론이 여기 너무 부안해동하고 있다는 것. 사실 부안해동이란 표현도 적당하지 않죠. 언론들이 더 많이 이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란영 여사와 관련된 노조 혐오 발언, 노조는 못생겼다 등등 뭐 이런 발언을 문제 삼는 것보다 더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더 문제 삼고 있는 거. 어쨌든 그러니까요. 발단은 설란영 여사였다라는 점이고요. 이제 이런 대목들까지 함께 우리가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이미 이 어떤 공적인 영역을 떠나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 논란을 언론이 부추기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누가
저 한덕수 왜 나오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입니다.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되게 비슷해졌다. 되게 비슷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를 완료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빨리 도와줘요. 선거 빨리 도와줘야지. 지금 계속 첩자고 있다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피곤한 사람입니다. 체력을 아껴야 합니다.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저도 외국 나가고 싶습니다. 출국 금지됐습니다. 들어가요. 지금 아니 선거 하루 남기고 하루 남아가 나와가지고 아니 도와줄 때 아니 아무나 좀 총통이 좀 도와주든지. 총통은 못 국민의 도와줍니다. 총통이 도와주든지. 얼굴이 30대 같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니 저건 제가 볼 때는 포샵 법으로 아닌가요? 정해야 됩니다. 예, 너무 잘 과도 모르겠어요. 포샵 금지를 법으로 정해가지고 이거를 이거는 사실예고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포스터, 공보물 무슨 플래카드에 다 저 사진이 있는데 너무 젊어요.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거는?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SNS 마케팅 할 때 보면 그래픽이 다 10년 전 자료입니다. 경기도 지사 때 자료예요. 겁니다. 얼굴이 팽팽해요. 예. 주름 하나 없어요. 주름 하나 없어요. 이거는 법으로 제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제재해요? 허위 사실 공표입니다. 이거는 얼굴이 아닌데. 자, 그리고 요거 하나 짚어보죠. 막판에 지금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치열한 공방이 지금 계속 진행되는데 이른바 리박스쿨 논란. 자, 이거 좀 설명 좀 우리 박영시 에디터가 좀 해주면 좋을 이거 것 같아요. 앞서서 이제 브리핑 코너에서 잠깐 네.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인데 이 스쿨 이름이 리박스쿨이에요. 네. 이명박 박정희 그 스쿨이고요. 리하고 박이죠. 예, 리하고 박입니다. 이제 늘봄학 이명박이에요? 아니요. 이승만 이승만이겠죠. 이승만 박정희 이승만 박정희. 박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명박 같네. 아 리맹박인 줄 네. 알고. 이승만 박정희 스쿨이고 늘봄학교 방과후 강사로 이제 취업을 시켜주는 걸 미끼로 해서 자손군, 그러니까 자유손가락 군대라는 댓글 네. 공작단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늘봄학교 강사로 나가려면은 자격증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댓글 공작단 활동을 하다 보면 뭐 장학금도 주고 심지어 이 수료증 같은 것도 주고 자격증 같은 것도 줘서 방과후 강사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보도를 보면 서울 지역에는 10개 학교가 심지어 리박스쿨 쪽에서 이 사람들을 취업을 시켜준 걸로 네. 일단 드러난 것 같고요. 그리고 리박스쿨 관계자들이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같이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대목이 어떤 의혹 제기가 됐고 더 나아가서는 김문수 후보가 과거에 리박스쿨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혹은 그 사무실을 인근이라도 가봤느냐 안 갔느냐 이제 일단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리박스쿨 관계자들과 김문수 후보가 과거에 정치 활동을 한 사례까지 이미 나왔어요. 네. 2020년에 기독자유통일당 김문수 대표였던 시절에 4명의 리박스쿨 관계자가 총선 후보자로 출마를 합니다. 이제 요 의혹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김문수 후보도 질문까지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이 거대한 의혹이나 게이트급으로 번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보도가 되고 나서 그 다음 날 리박스쿨 관련된 영상이 모두 삭제됐어요. 네. 증거인멸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제 수사를 지켜본 뒤에 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좀 지켜보긴 해야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아니라 선거 초반에 만약에 뭐 이제 지금 조기 대선이 아니라 평상시였다면은 이게 대선을 가르는 가장 거대한 이슈가 되지 될 않았을까 싶을 뻔했는데 정도로 늦게 나왔다. 시간이 지금 좀 부족하긴 합니다. 이게 지금 김문수 후보도 사실은 놀랐는지 긴급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재명 후보 아들 또 유시민 작가 지금 부정성 이슈 덮기 위해서 민주당이 하는 네거티브 공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왜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심지어 이 뉴스타파가 과거에 뭐 네. 김만배 신앙님 뭐 그 사건 그 내용을 보도했다라고 하면서 가짜 네. 뉴스 윤석열 커피 보도 가짜 뉴스 뭐 이래가지고 가짜 뉴스 보도 매체가 그게 전형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지금 제대로 보도한 것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는 굴레를 씌워가지고 지금 언론을 탄압한 사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주장까지 해가면서 막 던지고 있는데 오늘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 보십시오. 한겨레라든지 경향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당연히 뉴스타파가 보도한 거를 인용 보도하면서 네. 이제 추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문수 후보하고 이 리박스쿨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당연히 뉴스타파가 보도한 거를 추가 검증해서 보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관계나 이런 것들을 충실히 다 보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리박스쿨이라는 데가 자기들이 무슨 댓글 단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저기 댓글 달고 추천 누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활동들은 우리의 권리다라고 주장했거든요. 했다는 거 아닙니까? 했다는 거죠. 예. 아예 했다고 하는데 그런 관계들이나 이런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뭐 대가 관계나 이런 게 혹시 있으면 그건 법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이건 다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인데 네. 그걸 가지고 이게 실체가 있는 얘기인데 그러면 실체가 없는 얘기라 그러면 이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 측에서 네거티브나 이런 걸 덮기 위해서 무슨 꺼내든 얘기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실체가 있는 얘기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가 필요한 얘기고 이게 당연히 옛날 같으면은 뭐 국정원 이게 매 선거 때마다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 예를 들면 오피스텔 앞에 2012년에 오피스텔 앞에 가가지고 댓글 다는 거 아니야? 라고 오피스텔 앞에 가가지고 이거 선거 막판에 당연히 큰 변수 될 수 있는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 문제 제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이런 얘기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누구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 선거는 말이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야. 예. 그래서 연방제로 가려는 이거 민주당 시대를 막기 위한 최종 싸움입니다, 여러분. 사전 투표는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투표를 참여하란 말이야. 여기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꼼짝 마. 다 김민환이 뭐니 저기 박영식이니 저기 머리 박으세요. 대가리 박아. 대가리 박아. 머리 박으세요. 그 며느리가 대가리 박으라니까 박영식이. 아니 리박스쿨하고 어떤 관계가 관계예요? 있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물어보란 말이야. 난 잘 몰라. 아니 근데 진짜 꼼짝 마. 박영식이 대가리 안 박았어. 나라가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리박스쿨의 원흉도 꼼짝 마. 전광훈 목사일 수 있어요. 박영식이랑 그런 저기 것 같아요. 박지원이랑 김용민이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야. 김용민이요? 꼼짝 마. 자유연대에서 리박스쿨 지원한 거 사실입니까? 꼼짝 마라니까. 꼼짝 마. 내 이 정도 하나님이랑 친하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요. 뭐 이 리박스쿨 얘기는 이번 선거 끝나고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정도, 모레 새벽 정도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뭐 짧게 끝으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한테. 먼저 하십시오. 네. 이제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면 아까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하게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네.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책임을 다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 파헤쳐내야 되는 거죠. 정리하고. 예. 그렇죠. 철저하게 파헤쳐내야 된다. 도대체 무슨 일을 벌였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네. 확실하게 파헤쳐내야 된다. 지금 의혹으로 제기가 됐고 그동안 특검이 할 게 너무 필요하다고 많아요. 얘기한 사안들 있잖아요. 예. 그것만 해도 한다 쓰지 않습니까? 특검이 한 10개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거를 찾아보다 보면 줄줄이 고구마처럼 다 나오게 돼 다 있습니다. 나오겠어요. 그리고 줄줄이 고구마처럼 캐내다 보면은 네.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까지 가야 됩니다. 다 이건. 갈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네. 사건 같은 경우에 네. 그 얘기를 짧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좀다 됐어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다 보면은 그 사건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네. 개헌까지 선포를 한 건데 맞아요. 개헌만 하더라도 그 사건을 언제부터 방어하기 시작한 거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네, 네. 검찰총장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확실히 정리해달라. 박영식 에디터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내란이라는 게 꼭 어떤 국민들을 군사적으로 짓밟거나 뭐 국한문란 행위가 있어야만 내란이 아니고요. 이번 대선 기간 동안 우리가 12월 3일 이후에 한 반년 동안 봤던 여러 정치인들의 행위 그리고 정치인뿐만 아니라 이제 내란 세력들에게 동조하는 행위까지도 내란으로 우리가 포함해서 심판을 하는 선거가 이번 선거다. 네. 본투표 때 응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데이 역시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위 그리고 정치인뿐만 아니라 이제 내란 세력들에게 동조하는 행위까지도 내란으로 우리가 포함해서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문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 자,
자, 대선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전달해주는 대선 한라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공주 부여 청량 지역구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네, 지금 그 지역구 쪽에 계신 거죠? 그럼요. 아우, 고생 많으십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 질문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말 예. 사이에 리박스쿨 여론 조작 의혹 논란이 아주 되게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이 댓글팀 운영에 연루가 돼 있다 의혹도 있고요. 예. 이재명 후보나 이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공작이라고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면 공작이라고 이렇게 우기고 생떼를 쓰는 게 정말 국민의힘 분들의 이게 일관된 태도인 것 같아요. 네. 국민을 우습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조직적인 댓글 조작으로 그 여론을 왜곡하는 거, 이 네. 문제는 중대한 민주주의 침해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건 정말 심각한 범죄 행위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런 어떤 극우적인 어떤 생각이나 그다음에 역사관이나 이런 것들을 주입해서 소위 저는 체제 전쟁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에 용어로 등장했을 때 깜짝 놀라긴 했지만 설마 이렇게 집요하고 조직적으로 끊임없이 이것을 실행할 줄은 몰랐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 돌봄 학교 시스템을 이용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자녀들, 자식들에게 극우적 사관을 주입하고 정치적인 어떤 댓글 공작에 이용하고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거 보면 이건 전혀 용서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범죄 행위다. 아하. 그래서 이것을 이 선거를 떠나서 예. 유불리를 떠나서 선거가 끝나더라도 이건 반드시 끝까지 파헤쳐서 정말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이런 극우적 생각을 주입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이 땅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 있도록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학부모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당연히 그렇죠. 이런 네. 거를 하려고 했던 건가 이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뭐 자꾸 뭐 민주당의 부정적 이슈 덮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네, 쥐도 이게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무는 거 외에는. 지금 내일이 선거인데 얼마나 국민의힘은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니다 하고 공작이다 하고 민주당에 덮어 씌우고요. 뭐 이러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 증거들이 김문수 후보가 쭉 관여했다는 그런 동영상과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다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주호 권한대행 교육부 장관, 네, 이 교육부 장관이 실행한 이 돌봄 윤석열 정권의 이 정책에 편승해가지고 그걸 이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조직적으로 누가 도와주고 이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거라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더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파헤쳐야지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정말 전국에 있는 학부모들, 자식을 둔 부모들이 이건 분노를 일으켜야 될 그럴 사안이고 네. 뭐 그런 정치를 떠나서 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미래의 영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자, 대선 현장도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재명 후보가 세종시를 갔는데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저도 그날 그 현장에 있었고요. 예. 당연히 바로 세종시와 붙은 지역구잖아요. 인접 지역이 이제 공주부여 청양제 지역구잖아요. 예. 특히 이제 공주는 이 세종시가 출범할 때요. 땅과 인구를 떼어줬어요. 맞아요. 좀 네네, 떼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종시가 출범할 때 면적의 한 세종시 면적 8% 정도가 공주에서 떼어준 면적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공주는 우리 큰형님 좀 잘 만들어 보자고 출세시키자고 그렇게 다 희생을 했는데 네. 아주 쪼그러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선거구가 부여하고 청양까지 합쳐진 복합선거구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인구 줄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세종시 출범 당시에 그 인구의 6%가 그 작은 공주에서 또 떼간 거예요. 면적을 떼갔으니까 인구 떼갔겠지요. 네. 그래서 제가 빚 좀 받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저도 연설을 했거든요. 네. 후보 지지 연설을. 그러면서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세종시가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확실한 완전한 행정수도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발전해 나감으로써 잘 돼야 빚을 갚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는 그러한 선거를 하자. 그렇게 저는 호소를 했습니다. 예, 그 의원님 말씀 좀 더 해보면 부여에서 사전 투표를 하셨는데 이곳에서 그렇습니다. 투표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부여에 제가 양화면이라고 하는 네. 공주의 제 집에서 따지면 굉장히 먼 곳 중에 그러니까 하나인데요. 공주잖아요, 원래 같으면.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거리로 제가 그날 따져보니까 62km고요. 예, 시간으로는 약 55분 정도 그 정도 네. 걸리던데 승용차로. 음흠. 그래도 거기를 간 이유가 있어요. 뭐죠? 그래서 6시에 제가 1등 투표해야 되겠다. 그래 예. 5시 40분에 제가 도착을 해서 줄을 서가지고 1등으로 서 있다가 와. 딱 해가지고 카운트다운해서 1번으로 들어가 투표를 했는데 네. 공주부여 청양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 성향입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그 부여 양화면을 비롯한 이 몇 개 면이 또 공주도 마찬가지지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공주가 고향이다, 충청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한 윤석열 후보를 많이 찍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렇군요. 예. 네, 전국에 0.73% 포인트 차로 졌는데 우리 공주는 13% 포인트, 부여는 19, 청양은 25% 포인트를 졌어요. 큰 차이 나네요. 예.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간 양화면 이 몇 개 면이 가장 더 차이가 났는데 그래서 반드시 여기를 내가 가서 1번으로 투표해서 이번에는 바꿔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아하. 62km 한 55분을 달려가서 1번으로 투표했습니다. 네. 그 말씀대-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 충청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충청에서 그만큼 차이 나버리면 사실 이기기가 어려운데 그만큼 대선 승패에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대선 어떤 결과를 예상합니까? 충청에서? 그거 예측하는 건 굉장히 죄송스럽고 네. 두려운 일입니다. 민심을 어떻게 제가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나 하여튼 충청은 말 그대로 충청의 충성 충자가 가운데 중 마음심을 합한 글자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중. 마음의 네. 중심을 잘 잡는 곳이다 이런 뜻인데 음. 그것을 현대 용어로 풀어보면 합리성과 실용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하고 충청이 매번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지난 대선 때 충청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하는 윤석열을 지지하고 많이 찍은 것도 합리적인 거예요. 그것도 실용적인 거고. 실용적인 것이다. 예. 충청의 아들을 대통령 만들어서 충청 발전에 변방이 아니라 좀 중심이 돼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합리적이고 실용적 판단 아니겠어요? 네. 그러나 거기에 이제 속았다는 생각을 지난 12.3 위헌 불법 비상계엄으로 하게 되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라기는 그냥 제 개인적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기대를 걸었던 충청의 아들이라고 하는 윤석열이 그런 불법 위헌 비상계엄을 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을 거다 생각을 해요. 저는 충격 받았으니까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란 종식이라는 심판과 그다음에 위기 극복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미래를 함께 준비해야 되는 선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장 잘 잡는 합리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우리 충청의 민심이 그런 것들을 고루 선택해 주시기를 저는 기대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투표 과정에서 선관위 부실이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선거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고 네. 선관위도 지금 그런 어떤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것들이 막 나오고 하는 중에 조그만 실수도 있어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어요. 그 네. 마음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실수들이 일어났죠. 네. 이런 측면에서 매우 안타깝고 잘못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노태합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머리를 숙여서 사죄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일어난 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꼬투리 삼아가지고 사전투표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음모론을 퍼뜨린다거나 그다음에 대선 이후에 선거 불복을 하겠다는 움직임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또 선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민주적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선거 불복으로까지 가려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까지 단호하게 해야 된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내일 심판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선관위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 선거 이후에 분명하게
그 재발 방지 대책을 더 마련해서 발전된 제도를 마련해서 투표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실하게 쌓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인수위가 없는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만약 네. 당선이 된다면 준비가 잘 돼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동안 민주당은 네. 사실은 계엄과 내란을 겪으면서 책임감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이재명 후보 대표의 말을 한번 기억해 보면 네. 책임감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일당이 이런 비상시국에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였고요. 그 책임감은 혹시 이번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우리가 집권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 네. 그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 책임감을 자만과 교만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의무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한편으로는 내란 극복과 종식을 위해서 싸워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제1당 다수당으로서 그리고 수권 정당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싸우면서도 열심히 준비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내색을 하면 뭐 다 된 것처럼 그러냐라고 교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에 말릴까 봐 저희들이 조심을 해왔습니다만 네. 사실은 이런 준비를 차곡차곡 해왔기 때문에 인수위가 없어도 저희들이 정말 잘 뭐 완벽한 것은 아니겠으나 그러나 걱정하시는 것만큼은 아닐 정도로 준비를 해왔다. 네. 믿으셔도 좋겠다. 이런 네.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투표입니다. 예, 주권자로서 우리 유권자 국민이 유일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정치보다 위에 설 수 있는 것이 선거입니다. 네. 주권자로서 주인으로서 역할을 잘해 주셔야 좋은 종을 뽑고 그 종을 잘 심부름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12.3 불법 위헌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세우고 그런 내란 세력들을 완전히 뿌리까지 뽑아서 심판하고 그리고 무너진 대한민국을 일으켜서 자랑스러운 선진국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들어있는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의 선거입니다. 주권자 여러분께서 꼭 권리와 의무인 투표에 참여하시되 그러나 평상시 어떤 정당에 대한 지지나 이런 성향에 의존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주권자로서 이번에는 심판할 것은 심판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현명한 투표를 해주시기를 하루 남은 오늘 마지막 날 간곡하게 정말 피 끓는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1부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3일 자 우리 뉴스토마토가 준비한 내란 끝장쇼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클래식부터 대중가요까지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또한 무대에서 여러분과 만나 뵙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이 됩니다. 김진애 전 의원의 일침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더 깊고 은밀한 이야기 지금부터입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입니다. 네, 내일.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제 본투표 날이 왔습니다. 사전 투표율은 34.74%거든요. 한 2% 정도 줄었죠. 이 사전 투표율에 담긴 유권자의 표심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첫날에 일단은 네. 굉장히 높았잖아요. 둘째 날이 좀 낮아졌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너무너무 기다렸던 사람은 첫날 다 합니다. 저처럼 6시에 가서 저도 첫날 합니다. 했습니다. 네. 저도 첫날 했습니다. 근데 둘째 날에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망설이는 분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단일화 때문도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선거하기 좀 싫은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첫 번째 날에 또 선거 관리에서의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를 얘기하니까 아예 사전 투표보단 본 투표가 낫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맞습니다. 거고, 그래서 조금 낮아졌는데. 솔직히 영남에는 너무 낮으니까 조금 속상하긴 하죠. 대구가 너무 낮아요. 10몇 %, 20%가 채 안 되니까. 25입니다. 25. 글쎄요. 예.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러니까 심정은 이해 가나. 낮기는 너무 낮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도 뭐 원래 뭐 본투표를 선호한다 하더라도 30이 넘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5가 빠진 거죠. 5 이상이 빠진 거죠. 대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투표에 네. 투표 아니고도 기댈 때가 있으신 모양이지 뭐. 호남이나 이런 쪽에서는 네. 투표만이 오직 내 권리고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라고 하는 이른바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워낙 강하시고요. 네. 대구 쪽이나 영남 쪽에서는 아마 그런 간절함이 조금 덜하다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또 솔직히 부정선거 사전투표에 대한 거부감이 좀 많이 형성이 돼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네. 지금 사전 투표 관련해서 부실 관리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네. 선관위원장도 사과를 했었고요. 여기 대선이 끝나면 나중에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예. 저는 뭐 하여튼 있을 수 있는 관리라고 특히 이제 왜 미리 나눠주고 바깥에 그러니까요. 투표장 밖에 나가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러면 안 그런 되죠. 거는 나가면 안 아무리 왜냐면 그러니까 훈련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고요. 답답합니다, 진짜. 근데 이제 그런 아이. 거는 생길 수 있는 일인데 요번에 좀 이상한 실제로 부정선거를 꾀하는 시도 같은 게 많이 나왔잖아요. 네. 대치동에서 일어났던 그럼 부정선거죠, 대리투표. 뭐, 대리투표는. 그거는 정확하게 사유투표 잘못된 부정선거입니다.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바깥에서 약간 위협하는 거 있잖아요. 뭐 맞아요. 부정선거를 예. 관리한다 그러면서 뭐 이제 유튜브를 틀어놓는다든가 뭐 가서 뭐 말 시킨다든가 그다음에 밤에 또 들어가가지고 한 배관 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기다린다라든가 이런 거는
이거는 굉장히 나쁜 거죠. 맞아요. 이거는 네. 그냥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제대로 근데 그런 게 다 이렇게 뭐 관리가 그런 게 다 있다는 건 관리가 또 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이런 예. 게 또 밝혀졌으니까. 그래서 하여튼간에 어렵습니다. 본투표에는 뭐 저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아마 네. 굉장히 일종의 옐로 카드를 받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맞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 사회 투표 같은 거 이렇게 방해하고 이러는 거는 그런 거는 굉장히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설란영 여사 발언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공세가 계속되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뭐 부적절한 말에 선을 긋긴 그었습니다. 이 공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왜 그걸 먼저 질문을 하십니까? 네. 리방 얘기는 아니요. 리박스쿨은 다음에 일단 좀, 유시민 네. 작가님의 네. 이 지식인으로서 네. 또 셀럽으로서의 정치적 영향력, 사회적 영향력이 워낙 크다라는 건 알겠는데 일단 유시민 작가는 일단 대선 후보도 아니고요. 민주당 사람도 아니에요. 선대위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맞습니다. 민주당 사람도 아닙니다. 아니고. 정치를 또 은퇴하신 지 상당히 오래돼 있는데 네. 왜 그렇게 주목을 하느냐. 뭐 그 속셈이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저도 이렇게 봤는데 네, 저도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라는 표현. 그거에 대한 정확하게 사과를 했는데 네. 솔직히 요새 최근에 유시민 작가가 나와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특히 비상계엄 이후에 내란 이후에 네.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표현을 너무 자주 쓰더라고요. 아니 제정신이면 정말 내란을 일으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어쩌다가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평소에 아는 유시민 작가가 학벌이라든가 특히 여성이라든가 이런 비하에 이런 생각은 전혀 없는 분이고요. 그런 걸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의. 네. 그리고 예. 특히 뭐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그러니까 머리 좋으면 너무 좋아하는 네. 분이고요. 여자 남자 가릴 거 없이 머리 좋으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이거는 느꼈습니다. 얘기하는 투에 물론 개인적으로 김문수, 설란영 여사 두 분을 다 아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두 분의 전향과 그 두 분의 행태에 대한 서운함이 상당히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서운함 때문에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 이런 거에 대한 서운함이 좀 많이 내비쳤다. 특히 설란영 여사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아무리 그래도 영부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또 다른 영부인에 되고자 하는 사람을 직접 비방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고 예전에 알던 개인적인 히스토리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 내용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잡고 계속 뭐 물고 늘어진다고 해야 근데 되나요? 저쪽에서는 효과가 있나 봐요. 예, 계속 하는 것 저쪽에서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유시민을 자꾸 늘어주면 글쎄 이재명은 그동안 너무나 물고 늘어졌기 때문에 네. 뭐 효과가 좀 덜했는지 아니 왜냐하면 저쪽에서는 유세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 모시고 대한민국 잘 지키겠다고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실수인지 뭐 몰라도 안철수, 한기호, 뭐 손학규까지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만큼 예. 이재명 트라우마가 굉장히 깊다는 얘기고 얼만큼 이재명 대통령을 상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실수가 잦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시민 작가한테 계속 이렇게 돌린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지금 리박스쿨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어요. 이게 진짜죠? 경찰 지금 수사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은 관련성 없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영상이 벌써 찍혔어요. 아니 리박스쿨에 거기 가서 뭐 강연도 하고. 뭐 같이 행사도 예. 하고 그쪽에 나온 사람들을 자통당에 네. 국회의원 또 출마자로 출마도 내보내기로 시키고. 뭐 여러 가지가 그 동안에 상당하게 긴밀하게 예. 관련이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지금도 얘기하시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문제되는 게 리박스쿨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요. 거기서 댓글 공작을 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참. 그리고 그거를 특히 늘봄학교에 네. 뭔가 자격증 교사 자격증을 준다라고 하는 이런 미끼를 가지고 깜짝 하니까 놀랍니다, 진짜. 그런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건 행동들이죠. 문제가 되는 네.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부정을 하고 계시는 거 네. 아닌가 싶은데 더군다나 리박스쿨의 손 대표라는 사람이 2018년부터
김문수 후보를 잘 알고 지내왔다.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다. 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영상 자료나 이런 것들이 관련성을 알게 되죠. 그 댓글 공작까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하게 그쪽을 이렇게 결집시키는 그런 역할, 조직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건 알고 계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야 될 게 리박스쿨에 돈줄이 어디냐. 그거 지금 중요해요. 정말 그다음에- 정부인지. 그다음에 정말 그 늘봄에 여러 가지 그 정부에 관련되는 이거에 상당하게 좀 끈앞풀이 있는 건지 이거를 찾아내야 된다고 싶습니다. 실제로 상당히 큰 이슈인데 내일이 대선이다 보니까 이슈를 가져가는 거는 이제 얼마 안 되지만 선거 끝나고도 이거는 굉장히 매우 큰 거고요. 나쁘고 매우 중요한 거 저는 솔직히 아닙니까? 이번에 왜냐하면 이런 게 정통 이슈거든요. 네. 그 지난 주일에 쓸데없이 예. 그 이준석 후보의 이런 막말 네. 정말 저도 뭐 아직까지도 더러운 기분을 떨쳐내기가 어려운데 네. 그런 거 가지고서는 우리가 얘기할 때가 아니거든요. 대선인데 근데 지금 이런 거 같은 거는 이거는 정치 공작에 관련된 거 이런 건 정통 이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번에 뉴스타파가 상당히 큰 일을 잘한 것 했습니다.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뭐 댓글 조작은 한 거고 그거 하기 위해서 자격증 부여하고 자금은 어디에 왔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되는데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에서는 하긴 해줄 건 하긴 하고 댓글 조작 안 했, 그건 모른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아닌 것처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하루밖에 그냥.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검증이 안 하루밖에 되니까. 검증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어저께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네. 경찰에서도 굉장히 재빨리 움직여가지고 그동안 늘봄 학교하고의 관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금방 찾아내서 네. 사람들이 일단 그리고 이게요. 왜냐하면 이게 뭐 어저께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또 박근혜 또 국정원의 댓글까지 이것도 역사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금방 그 관련성이 짐작이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솔직히 김문수 후보가 가서 했던 이 화면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쇼킹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너무 뿌리가 깊은 것 같아요. 특히 늘봄 학교는 초등학교에 저거는 진짜 학부모들이 보면 놀랄 일입니다. 제가요 손녀가 이제 초등학교 막 들어가게 그러니까요. 생겼습니다. 이 근데 늘봄학교 가면 그러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아니 정말 다 강연성이 있잖아요. 딴 데는 몰라, 딴 데도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이걸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저 일하는 엄마들은 늘봄 학교에 안 보낼래 안 보낼 수가 없거든요. 한가위에. 그러니까 거기서 이런 얘기를 듣고 온다. 그리고 지금 가가지고 무슨 꼭 나와서 춤추고 이러는 게 북한 애들 하는 거하고 너무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거는 문제입니다. 이런 게 극우 파시즘의 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치 히틀러의 유겐트처럼 어린 나이부터 이런 걸 주입시킨다. 이거는 굉장한 문제죠. 진짜 문제고 네. 선거 끝나고도 이거는 다 밝혀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예. 또 왜 이렇게 거기 열심히 가셨대?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얘기 좀 시절에. 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이 뭐 거기도 갔지만 또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문수 지지한다고. 거기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선문시장에 또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석열은 아마 자폭한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힘에서 이제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뭐 탄핵 반대했던 것도 당론을 취소한다라는 소리까지 나오니까 이 기회 잘 됐다. 그래서 이제 끊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끊는다고 끊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솔직히 박근혜 그러니까 탄핵당한 두 전직이 같은 날에 그게 왜 저래요 갑자기? 왜 같은 날에 그러는 겁니까? 근데 저는요. 이 박근혜 씨가 서문시장에 나타난 거는 솔직히는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보다는 그 옆에 있는 유영아 국회의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실제로 그런 유영아 생각이. 의원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아니 혹시 예. 뭐 내년에 대구시장 나오려고 그러나 뭐 하려고 그러나 왜냐면 저는요 저렇게 하는 게 대구에 대한 저렇게 마치 봉건 영주식의 저런 존재감을 보이는 게 아무리 탄핵을 당했다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정말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고 싶으면 정말 제대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계엄을 하고 이렇게 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굉장히 좀 저는 좀 왜냐하면은 그래도 한때 저기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네. 행위로서는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렇게 윤석열이나 박근혜 저렇게 행동하는 게 네. 표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저는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수층의 그쪽에 결집이 결집하는 데는 당연히 도움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결집이 되지 않는다 그러고 아니 근데 솔직히 윤석열에는 결집 안 돼요. 왜냐하면 결집의 효과가라는 게 더 이상 없어요. 네. 근데 박근혜 쪽은 박근혜 대구에. 그쪽은 결집이 돼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찍으러 나가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사전 투표율도 매우 낮았고요. 대구는. 그럼요. 그러니까 네. 김문수 뭐 꼭 찍어야 돼. 막 이러는 생각이 있다가 뭐 나가서 아마 투표율을 조금 더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나갔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다 그것 때문에 나간 거예요. 사전 투표율 너무 낮으니까 대구는 네. 가서 좀 찍어달라. 겁니다. 예. 투표 좀 해달라. 네. 하면 뭐 가서 그 찍을 거니까 이렇게 네. 생각하고 그래서- 하는 거겠네요. 그래서 차이를 좀 줄이자. 뭐 이런 생각 얘기들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의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야 5당이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 제출했는데 이준석은 자꾸 자기 제명하려고 하는 거다 반발하던데 이건 어떻게 자기가 봐야 한 짓은 됩니까? 아는 모양이죠. 네. 제명이 아니라 징계안 아닙니까? 징계안. 징계안에는 4단계가 있는데 네. 뭐 사과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징계의 제일 마지막 단계가 제명인 건 제명이죠.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부풀려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것도 이준석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나를 살려다오. 살려달라. 나를 살려달라고 하면 내가 투표율이 좀 올라가야 된다. 아하. 그러니까 나를 결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날 솔직히 우리 온 국민을 당황시킨 저는 그날 그거 들으면서 네. 그때 마지막에 그날 좀 솔직히 전체가 토론이 좀 그렇게 재미가 있지는 않았어요. 아니 뭐 정치 외교 안보 조금- 얘기가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하고서 들어놓 있다가 네. 그 소리 듣는 순간 벌떡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벌떡 일어나. 이거 깜짝 뭐야? 놀랐습니다. 깜짝 그런데 놀랐어요. 예. 그렇게 저는 그 말을 했던 것도 본인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한 거고 그 이후에 사과인 듯 사과 아닌 계속해서 뭐 당원들한테만 하고 지금도 나가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결집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솔직히 펜코든 네. 준천지든 네.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키보드 워리어지 잘 안 나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봐서 잘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투표장에 잘 안 나가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네, 투표장에 본인의 나가서. 지지자들이 좀 투표해달라. 투표해달라 그 뜻이죠. 아.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올라가야 뭐 이제 솔직히 단일화는 물론 내일 아침까지 6시 전까지 기회가 있지만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적어도 투표율이 좀 잘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도 보니까 본인한테 줘서 조금이라도 더 달라는 거 10% 그렇죠. 15% 이번에 이런 것 본인도 같아요. 알 거예요. 네. 중도 쪽에서 자기한테 올라 그러던 사람 또는 보수 쪽에서도 미래에 좀 투표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이제 네. 자기한테 안 온다는 안 거 올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를 지지하는 이 유권자들이 좀 더 많이 나와주길 바라는 이거 아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자락을 까는 거죠.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네. 나 국회에서라도 마이크 좀 있어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이제요 이준석 지금은 후보니까 네. 내일까지는 봐줍니다. 한 며칠만 더 봐주겠지만 그 다음에는 마이크 안 줘야 돼요. 네. 방송에서 방송에서 삐 처리되는 연예인들 계속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오죠. 딱 잘리는 거죠. 아니 박지원이 만약 그랬다. 당장 잘리는 거죠. 네, 못 딴 나오죠. 방송에서도 안 씁니다. 네, 못 쓰죠. 마찬가지로 근데 정치인이 그렇게 다 하면 안 돼. 그러면은 앞으로 마이크를 주면 안 되거든요. 지금은 후보니까. 지금 후보니까 네. 내일까지.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고향 안동 시작으로 해서 영남 지역 네. 대구, 울산, 부산 표심 잡게 나섰는데 이번에 이 영남 지역은 좀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 이것도 마찬가지. 이재명 후보? 저쪽이 결집할까봐 네. 이쪽을 좀 더 그런 결집시키려고 것 하는. 같아요. 그건 이제 어느 만큼은 자신감이기도 하고 또 안동이 고향이라고 하는 이렇게 감성을 어저께 안동 유림이 네. 깜짝 깜짝 놀랐어요. 쫙 2층 한옥에서 싹 쫙 모여가지고. 모여서 와. 한복 다 입으시고 이런 장면이 와. 굉장히 저기고요. 예. 그리고 어저께 솔직히 안동이든 대구든 부산이든
엄청나게 사람들 많이 모이셨더라고요. 모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뭐 그게 아마 투표에 영향을 줄 거고요. 어저께는 어저께 감동적인 장면도 있었어요. 어저께 어떤 유튜버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예전에 소년공을 만나면은 뭐 해줄 뭐를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냐. 네. 자신. 그랬더니 안아주고 싶다. 아. 그래서 자기를 보낸 그 어머님이 자기를 그 공장에 보내면서 얼마나 울으셨겠냐. 그러면서 그냥 눈물을 쏟으시는데 저도 보면서 울컥하더라고요. 네네. 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지금 그런 소년공 같은 마음의 대한민국을 같이 우리가 이렇게 세우자. 뭐 이런 메시지 같은 게 어저께 굉장히 감동적으로 좋았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대선 본투표 내일입니다. 이제 하루 남았어요. 네. 뭔가 이재명 후보 득표율 등 좀 눈여겨 보는 부분도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뭐 다들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만 할래요. 저도. 예. 5자를 넘을 것이냐. 5를 넘을 것이냐. 그다음에 김문수는 4를 사. 넘을 것이냐. 이준석은 그다음에 10. 이준석은 10. 근데 그거는 이제 예. 이준석은 저는 반토막 날 거라고 보고요. 반토막이다. 반토막 마지막까지 한 반토막이고 아마 김문수는 40 플러스 마이너스일 겁니다. 40점 얼마든가 39점 얼마든가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야. 그러고 나면은 이쪽은 50 플러스가 될 50 플러스 가능성이 알파죠? 들이 상당히 있는데 저의 목표는 정확합니다. 뭐죠? 51.6만 넘어다오. 51.6만 넘어라. 지난번 박근혜 득표율? 득표율이 51.6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넘으면은 일단은 안심한데 이왕이면 좀 많았으면 좋겠는 게 예. 일단은 정말 통합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외적으로 특히 이제 곧 에이펙뿐만이 아니라 G7에도 가고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됩니다. 할 일은 트럼프하고도 많아요. 또 딜을 해야 예. 되는데 이럴 때 국민의 지지율이 높으면 훨씬 더 대통령이 특히 외교적으로 굉장히 힘을 받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득표율도 중요한데 문제는 말씀대로 인수위 없이 바로 이제 국정 운영을 해야 됩니다. 취임식이 그 다음 날 바로 있고요. 네. 첫 과제가 뭘까요? 새 대통령. 첫 과제는 일단 취임식 해야 되고요. 예. 아니 뭐 지금 그다음에- 내각도 꾸려야 되잖아요. 총리 아니 뽑고. 내각은 이제 네. 조금 뭐 시간 뭐 완전히 꾸려주는데 한두 달 걸릴 네. 거기 때문에 일단 총리부터 저기를 하고 그리고 뭐 할 텐데 저는 일단은 첫 번째는 일단 통합의 메시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지금 경제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TF를 이제 구성해서 내는 거. 네. 그다음 세 번째가 외교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는 거. 이거는 이제 굉장히 당장 닥친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까지. 그거를 해놓고요. 그다음에 사실 지금 초기로서는 중요한 거는 사실 둘 아닐까요? 비서실장과 네. 경호처장. 경호처장. 어떻게 바꿀 수 바로 바꿀 수 있지 않나요? 바로 바꿉니다. 바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미 다 짜여져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비서실장이 누가 되느냐. 정진석 사실은 특활이죠. 이제 네. 왜냐하면 비서실장이 사실은 내각을 꾸리고 운운하는 것도 상당히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총리나 이런 거는 약간 또 그럴 거예요. 약간은 또 볼 겁니다. 약간 또 민심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볼 텐데 지금은 이제 이른바 섀도우 캐비넷에 대한 안들은 양쪽이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김문수 쪽도 예, 그렇고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을 테고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토스를 해보겠죠. 그 뭐 너무 급하게 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총리, 저는. 비서실장, 경호처장.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차관들. 차관은 일제히 갈아야죠. 차관 다 바꿔야 됩니다. 차관은 예. 다 갈아놓고 일하면서 예. 그다음에 이제 장관 청문회가 또 필요하니까. 청문회 필요하고 하니까 네. 그렇게 해야죠. 말씀대로 이재명 후보가 뭐 된다면 통합을 또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란 수사가 보복 정치는 아니다. 정치 보복 아니다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구별이 가능합니까? 통합, 정치 당연하죠. 보복. 야, 그러니까 요거에. 이건 뭐냐면은 보복이라는 거하고 정의하고는 구분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특히 지난주에 우리가 지금 이거 나타났잖아요. CCTV에서 이른바 한덕수 이상은 이게 뭡니까? 최상목 이런 사람들이 본인들이 진술한 거하고 아니 다른 거가 나타났잖아요. 다 거짓말. 거기다가 윤석열의 비화폰이 지금 다 포렌식이 돼가지고 나타난 네. 거 보면은 일부러 증거 인멸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말대로 지금 정부의 상당 부분 그다음에 아마 국힘에서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네. 그다음에 여러 요직 근처에 암약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리박스쿨에서 나타난 것처럼 바깥에서도
이거를 또 받쳐주는 이런 뿌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내란 특검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란 특검을 내란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뭐 최성병 특검 뭐 삼부 특검 너무 많아요. 한 뭐 대여섯 개로는 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그 중에서도 내란 특검은 꼭 해야죠. 꼭 해야 된다. 꼭 해야죠. 이거 제대로 조사가 안 된 것 같다는 게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윤석열이 그대로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이 대선 이후에 이 국민의힘이 어떻게 될지도 관심이 모아지는데 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세력 어떤 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별로 아무도 관심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당분간은 그렇게 관심 있지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만약 이번에 단일화가 내일 아침까지도 됐으면은 조금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이 좀 더 생길 텐데. 단일화요? 그다음 여기서 지금요 일단은요 국힘 쪽에는 일단은 인물들이 너무 없어졌어요. 김문수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고 네. 만약 낙선이 되고 나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는 솔직히 이준석도 이번에 너무나 바닥을 좀 친 것 같고 아마 유일하게 남은 게 홍준표, 한동훈은요? 한동훈. 네. 한동훈도 마지막엔 사라져 버렸죠. 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그다음에 친윤들 이런 쪽이 지금 그러니까 누구도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주도권이라고 하는 건 명분도 실리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굉장히 혼선이 올 겁니다. 근데 그렇게 혼선이 오면서 또 다시 뭉칠 거예요. 뭉치긴 할 것이다. 뭘로 뭉치냐? 예. 여태까지는 반 이재명이었잖아요. 이제부터는 무슨 뭐 독재? 뭐 운운하는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무슨 탄압이다 운운하는 거 가지고 할 텐데 네. 그거는 정확하게 저는 뭐 이재명 정부가 나타난다면 정부의 역할일 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사실 민주당이 잘해야 돼요. 민주당 잘해야 된다. 민주당은 지금 여태까지 너무 잘해왔는데 이거는 이재명의 리더십 가지고 잘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도 새로 전당대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이제 호흡 조절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만약 여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라고 하는 거는 또 야당일 때하고는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민주당이 이제 정말 오히려 잘해야 된다. 정말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안 만들어서 올리고 또 막 뭐가 잘못되면 또 가장 눈에 띄는 게 또 민주당이 지금 눈에 왜냐하면요. 띄겠네요. 저도 뭐 뼈 아픈 게 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에서 돌아오셨을 때 그때 열린 우리당이 잘 못했거든요. 다수석은 확보를 했는데, 참. 그러면서 계속해서 리더십이 붕괴되고 이랬는데 네. 이번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가 하면 또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는 너무 똘똘 뭉쳐서 네. 우리끼리만 뭉친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또 너무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정치라는 거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잘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희망을 주고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나은 내일을 약속하게 하는 거에 그게 정치의 역할이죠. 맞습니다. 네. 자, 이제 내일이 투표고요. 아직까지 투표를 안 한 65% 정도의 유권자가 있습니다. 유권자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저는 이럴 때마다 항상 네. 저 외국에 있을 때요. 투표하고 싶어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네. 당시에는 재외국민 투표도 없었거든요. 여러분 투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권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투표를 하고 나야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정부에 대해서 막 화를 내건 네. 아니면 뭘 요구를 할 때 당당한 권리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행사 반드시 하셔야겠습니다. 물론 책임이기도 합니다. 네, 책임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고 민주국가 대한민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이게 투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품격 뉴스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도 대선 투표 당일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